알레르기란 그리스어에서 이상작용이라는 그런 이제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이상한 거죠. 내 몸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일어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내 몸 면역 시스템이 해롭지 않은 외부 물질, 전혀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해로운 침입자로 착각해서 내 몸 면역 물질이 그 밖에 있는 들어온 물질을 막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근데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반응들이 이제 우리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뭐 손으로 이제 입을 만지고 뭐 이렇게 뭐 만진 것을 입으로 이제 먹고 이러다 보면 바깥에 엄청난 그 미생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그다음에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내 몸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는 그냥 나도 모르게 면역력이 그냥 다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알러지라는 거는 내 몸이 내가 알 정도로 과도한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 중에서도 알레르기 비염은 코에 이런 과도한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원인 물질들을 보면 전부 다 해를 끼치는 물질들은 아니거든요. 그냥 보통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물질들이 이제 알레르기라는 그런 이제 질환이 이제 생기게 되면 사소한 거에도 되게 이렇게 이제 반응이 이제 코에서 그런 이제 과도한 반응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근데 이제 비염이라고 하면 비염은 이제 코의 염증, 과도한 반응이 염증 반응이 이제 많이 일어난다는 거고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 몸 증상들이 나타나냐고 하면 콧물, 이제 맑은 콧물이 나겠죠. 그다음에 코막힘, 축농증 되기 전에는 이제 맑은 콧물이죠. 코막힘, 재채기, 코의 가려움증이 나타나고 그다음 특히 우리가 이제 눈이 가려운 증상이 이제 동반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눈이 가려우면 내가 결막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비염의 증상 중에 하나로 눈이 되게 가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염을 고치면 눈 가려움증 증상도 없어지게 되는 거고 알레르기 비염은 이제 감염된 건 아니죠. 내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 아닌데 내 몸에 있는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는 비감염성 비염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감기하고 코, 감인반을 이제 비교하면 감기는 뭐 콧물, 코막힘, 재채기 나오는데 이제 비염으로 인한 이제 코 반응은 가려움까지도 나오는 거고 감기는 열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비염은 이제 열이 없는 거죠. 전신에 이제 열이 없는 거고 감기는 뭐 하루 종일 그 콧물이 이제 줄줄 흐른다고 하면 이제 비염 콧물은 아침에는 되게 심한데 오후 되면 조금씩 좋아지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반응이 있고 감기는 이제 뭐 일주일에서 이주일이니까 그 기간 동안에만 콧물이 나온다고 하면 코감이 이제 비염은 뭐 수개월이나 계속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계속 이제 나오게 되는 거겠죠. 감기는 이제 뭐 끈끈하고 때로 이제 노란 콧물도 나올 수 있는데 비염 콧물은 이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는 거고 가족 중에서 뭐 감염 반응이 감기는 없지만 비염은 이제 그 유전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은 정말 유전될까 보면 부모 한쪽이 알레르기를 갖고 있으면 자녀도 가질 확률이 50%고 부모 양쪽이 알레르기면 자녀는 거의 알레르기 가질 확률이 이게 유전이 된다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는 원래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이렇게 뭐 아토피든 알레르기는 땅 밟으면 없어진다고. 우리 옛날에 이제 엄마 부모님들이 그랬거든요. 커가면서 면역이 이제 제대로 이제 자리를 찾으면 이제 없어진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건 상관없이 계속 이제 알레르기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선진국 병이라 증가하는 거는 그 이제 선진국이 될수록 늘어나는 건 이제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고, 근데 이게 문제는 어른들은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케어를 한다지만 아기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제 비중이 이제 높은 거죠.
아토피 같은 경우는 2명 중에 1명 꼴이고 알레르기 비염은 이제 3명 중에 1명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애들은 어렸을 때 정말 해맑게 밝게 맑고 기분 좋게 막 뛰어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이제 계속 코가 막히고 막 머리가 아프고 막 그러니까 하여튼 노는 것도 이렇게 이제 마음 놓게 이제 뭐 놀지 못해서 이제 성격 같은 것도 변화가 올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코가 막히니까 밤에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이제 그 성장 장애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숨을 입으로 쉬다 보면 얼굴 형태가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입 주변이 이제 그 발달이 되면서 튀어나오는 구조 뭐 이렇게 이제 얼굴 형태도 변하고 이러다 보면 자신감도 이제 없어지고 그다음 코가 막히니까 집중도 할 수 없고 잠을 못 자니까 이제 낮에 학교나 이렇게 수업을 할 때도 이제 또 집중이 안 되고 잠이 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애의 인생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의 구조를 이제 잠시 보면 이게 코가 그냥 코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얼굴에는 이렇게 강대뼈 밑에도 동굴 같은 게 있대요. 동굴이 있고 이마 쪽에도 동굴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 동굴 속에 있는 공기 순환을 코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된대요. 그래서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여기 두개골 쪽에 있는데도 우리 머리에서 열이 되게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엔진이 막 돌아가니까. 그러면 그 열을 어떻게 이제 밖으로 이제 식혀야 되잖아요. 우리도 컴퓨터가 너무 뜨거워지면 계속 열시키는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코를 통해서 그 열을 갖다 이제 계속 컴퓨터 열시키듯이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바깥하고 내부 이제 공기 순환을 해주는 통로가 코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제 그 빈 부분에 머그컵 1컵을 부으면 물이 들어갈 정도의 굉장히 큰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근데 만약에 비염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염증이 생긴다는 거는 이게 코 통로가 되게 좁아지는 거잖아요. 좁아지고 그러면은 이게 공기 순환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좁아져서 아니면 막혔을 때 콧물도 안 나오고 이러면서 콧물이 이제 고이게 되는 거죠. 나와서 이제 계속 순환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숨이 차죠? 그래서 콧물이 이제 그 계속 고인다. 고이면 보통 물도 고이면 썩잖아요. 콧물이 고이면 부패하게 되는 거죠. 그 부패한 곳에 뭐가 이제 이게 따라 붙느냐면 세균들이 이제 증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제 썩은 물에 이제 세균이 이렇게 막 증식하면서 썩는 것처럼 우리 지금 이 동굴 안에도 똑같은 이게 물이 이제 콧물이 막 고여가 썩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공기 순환이 안 되니까 얼굴이 막 화끈거리면서 열도 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아까 눈 가려움증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비염으로 인한 이제 눈 가려움증은 여기가 그 눈 여기 어디 갔냐? 네, 여기가 되게 가렵대요. 이 중간 여기 눈 안쪽에 막 눈물샘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가 미칠 듯이 가려워가지고 막 피가 나도록 긁는 경우도 막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눈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고 그래서 이제 코에 이제 비염 증상이 없어지면 그래서 이제 눈 가려움증도 없어진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합병증으로 축농증으로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게 이제 염증이 막 이렇게 들어차면 치아 치통도 생긴대요. 그래서 뭐 전신적으로 두통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얼굴에 이제 압박이 막 생기면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겠죠. 이런 상태로 계속 이제 잠도 못 자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고 정상적으로 이게 가느다란 콧구멍이에요. 콧구멍. 코 간이죠. 아까 그 옆에 있는 코 옆에 있는 동굴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이제 부비동이라고 부르거든요. 부비동에서 외부로 이렇게 연결되는 코 간이 되게 가는 거죠. 근데 비염은 이제 염증이 생겨서 막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겨 있으니까 부어가지고 콧구멍 그 간이 되게 작아져가지고 이제 그 순환이 잘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비염이 좀 심하면 저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 여기 물혹이 생긴대 콧구멍 안에 그 간 안에 그래가지고 물혹이 생겨가지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내 몸에서 이제 염증을 없애주면 얘들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수술로 떼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염증이 생기면 이렇게 순환이 잘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왜 이렇게 코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운 항원 항체 반응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거든요. 항원은 바깥에서 우리 몸을 이제 공격하는 물질이라고 보면 돼요. 뭐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뭐 진드기든 우리 몸에 어떤 이제 공격하는 요소를 이제 항원인 거고, 항체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걔들을 무력화시켜서 없애는 그 무기를 이제 항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금 안 아플 때도 항원, 항체 반응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정상적인 항원, 항체 반응은 이게 이제 항원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알레르기 물질이 뭐가 된지 모르지만 이렇게 들어오면 항체를 비림프계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항체를 지금 면역 글로불린 E로 이제 여기 이제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항체예요, 항체. 그래서 항원이 들어오면 항체가 딱 잡는 거죠. 이게 활동 못하도록 딱 잡아서.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뭐냐면 이제 대식세포라는 게 우리 몸에 있잖아요. 그 면역세포가 이게 딱 잡고 꼼짝 못하는 거를 잡아먹어버리면 이제 우리 몸에서는 항원 항체 반응이 이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나쁜 물질들을. 이게 이제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이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잘 못 느끼고 있죠. 이게 이제 면역력이 이제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지금 알레르기 상태에 이제 가민한 항원 항체 반응은 뭐냐면 항원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비림프구에서 항체를 이제 만드는데 너무 많이 만드는 거예요. 보통 몇 개가 들어오면 항체 몇 개만 만들면 돼요. 근데 그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항원이 몇 개가 들어오는데도 항체를 막 수천 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떤 걸 예를 들냐면 도둑이 들어왔는데 막 미사일 쏘고 난리 난 거예요. 도둑이 들어오면 그냥 경찰 한 명만 가가지고 그냥 몇 명만 가가지고 잡으면 되는데 하여튼 미사일 쏘고 이제 난리 난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계속 미사일로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속이. 그러니까 얼마나 내 몸이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가민한 상태로 계속 이제 미사일을 막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태로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준비하고 있어서 알레르기 물질이 딱 들어왔을 때는 또 미사일 쏘고 이제 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미사일 쏘면 그 주변 상황도 이게 그 다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몸에서 그러면 이제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이냐면 여기 히스타민이라고 들어보셨죠? 히스타민. 히스타민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아까 정상적인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면 히스타민도 적정하게 분비가 되면서 우리 몸이 이제 싹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항원, 항체 반응은 항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항체로 인해서 나오는 이 히스타민, 여기서 이제 독성 가립이라고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히스타민은 우리 몸이 이제 그 정상적인 생리 시스템이 이제 돌아가려면 정상적으로 분비돼야 되는데 아까 히스타민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이게 너무 많이 분비되면 우리 몸에 이제 그 처리하고 남은 히스타민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일으키냐면 여기 보면 이제 히스타민이 그 혈관을 이완시켜요. 왜냐하면 이게 나쁜 물질이 들어왔으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백혈구를 그 전쟁터에 많이 불러와야 되거든요. 그럼 혈관을 확장시켜야 돼요. 혈관을 확장시켜야지만 군사들이 확 몰려올 거잖아요. 그래서 길을 넓혀주기 위해서 혈관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혈관을 이완시키니까 우리 주변 조직이 막 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게 우리가 그 염증 생길 때 보면 막 붓잖아요. 그게 백혈구 모아 드리려고 혈관을 갑자기 확장하니까 붓게 되는 거거든요. 빨갛게 되고 붓게 되고 이제 그게 이제 코에서 나타나니까 이제 그 혈관이 부어버려서 다른 조직을 압박을 하니까 이게 콧구멍이 좁아져 가지고 숨을 잘 못 쉬는 거예요. 그다음에 혈관 투과성은 뭐냐면 이게 나쁜 물질이 있으면 빨리 그 코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로 섞어가지고 이렇게 나쁜 물질들을 코 밖으로 이제 배출을 하니까 콧물이 이제 줄줄줄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제 반응을 하게 되니까 계속 항상 이제 코가 부어 있고 숨쉬기 힘들고 콧물은 줄줄 흐르고 막 이게 이제 히스타민 가민 반응이에요. 가민 반응. 그래서 근데 이게 만성적인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증상에 익숙해져 가지고 웬만한 증상은 느끼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의사 선생님이 환자들한테 코 숨 쉬는 건 괜찮냐 하면 괜찮다는데요. 근데 숨을 들여 마셔보라고 하면 이게 숨이 아까 공기가 안 통한다 그랬잖아요. 이 소리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자기는 괜찮다고 이런 사람들이 그게 이제 너무 항상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익숙해져서 그렇대요. 그런데 자기는 괜찮다 할지 모르지만 이 염증 상태가 계속 지금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지만 잠도 잘 못 자고 그렇기 때문에 피로도도 높고 막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익숙해서 참을만 해요. 하지만 계속 콧물, 재채기, 눈 가려움, 눈물, 코막힘,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심하게 되면 축농증이 되는 거고 잠도 못 자고 뭐 천식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염을 그냥 뭐 숨쉬기 어렵고 뭐 그런 것만 아니라 빨리 치료를 해야지만 삶의 질이 이제 높아진다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얼마나 못 자는지 봤더니 건강한 사람보다 이게 자기는 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잠을 계속 깬대요. 그래서 10배 정도 이렇게 잠을 다 못 자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불면증도 훨씬 심하고 중증 불면증도 심하고 무호흡증은 막 이렇게 자다가 하면서 깨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심하고 그다음에 이렇다 보니까 낮에 피곤해가지고 또 잠을 자는 과도한 수면 상태도 심하고 근데 이제 아기들 같은 경우에 비염이 이제 심하면 공부가 안 되는 거죠. 밤에 잠 못 잤지, 성장 안 되지, 낮에 집중 안 되지, 계속 코 막힌 상태로 있으니까 글이 이제 안 들어오니까 훨씬 더 성적이 이제 떨어져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치료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 이제 이게 네 가지 원래는 1, 2, 3번이 현대의학에서 하는 치료법이에요. 환경요법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등에 검사를 해가지고 원인 물질이 뭔지 만약에 진드기면 진드기를 싹 다 없애버리면 되겠네? 이게 이제 그 환경요법이에요. 약물요법은 아까 히스타민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히스타민을 없애고 하여튼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아예 없애버리고 스테로이드를 하고 이게 이제 약물요법이고 면역요법, 알레르기에서 면역요법은 저도 이게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만약에 나한테 이제 진드기 이게 항원이 이게 이제 그 등에서 막 이렇게 찔러가지고 진드기 알레르기가 항원이다 이게 딱 나왔으면 진드기를 엑기스화 만든대요. 갈아 이렇게 엑기스화 만들어서 매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대요. 그 백신처럼. 그래서 4년 정도로 맞아야 된대요. 그 진드기 엑기스를 계속 넣는 게 면역요법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서 그 계속 이제 넣어주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무뎌지는 게 이게 이제 면역요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고 나면 이게 이제 말이 면역이지 아니구나. 계속 진드기 사체가 이제 계속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이게 1, 2, 3번 이게 세 번째까지가 현대의학에서 하는 요법이고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아까 가한 면역이라고 했잖아요. 그 면역을 정상적인 면역으로 이게 돌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방법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진드기 뭐 이런 물질이 있고 이런 실험 방법을 쓰는 거고, 이 진드기 특징은 고온 다습하면 잘 산대요. 그래서 여름 환경에 되게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이 안 좋으면 잠을 잤다가 환경이 또 고온 다습해지면 다시 깨어나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먹이는 이게 사람 피부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피부 각질을 먹고 산대요. 그래서 사람이 잘 부비는 이런데 되게 진드기들이 많대요. 천이나 뭐 침대나 인형이나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이런 진드기들이 되게 많고 근데 이거를 완전히 없애고 싶지만 이게 환경을 완전하게 없애는 방법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들 엘로케어 막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완전히 내가 이 방에서 철저하게 막 이렇게 막 격리돼서 살지 않은 이상은 이게 완전히 없애기 어렵거든요. 없애기 어렵고 그래서 증상은 일부 호전될 수 없지만 면역체계, 가민한 면역체계를 정상화 없이 이제 나올 수 없는 거고 히스타민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아까 히스타민은 어떤 우리 몸 반응할 때는 반드시 나와야 돼요. 반드시 나와서 이렇게 적당한 양만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알레르기 환자들은 과하게 나오니까 아까 코 막히고 막 이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항히스타민제는 뭐냐면 히스타민이 나오면 아까 이게 혈관에 히스타민 수용체가 있다는 거죠. 히스타민 수용체에 히스타민이 붙지 못하도록 여기 보면 원래는 히스타민 수용체에 히스타민이 딱 붙으면 돼요. 근데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히스타민 수용체에 항히스타민이 딱 붙어버려가지고 이 히스타민이 붙을 데가 없는 거예요. 히스타민이 작용을 안 하니까 코가 안 막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좋은 거는 절대 아니죠. 이 남아도는 히스타민이 우리 몸에 가득할 거잖아요. 이런 돌아다니는 게. 원래는 얘가 반응하려고 나왔는데 반응할 자리가 없으니까 얘들이 돌아다니면서 간 이런 히스타민 때문에 또 우리 몸이 이제 타격을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히스타민을 먹는 게 이 알레르기 근원 항원을 없애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진통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이제 못 느끼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게 약물요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내 몸 가한 면역을 이제 정상화시키는 게 저희 제품 중에서 알레르기에 이제 특화돼서 이렇게 나온 제품이 있는 거죠. 엘로케어라는 거고, 엘로케어는 이게 옛날부터 그 문헌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에 어떤 식물이 좋고, 뭐에 어떤 허브가 좋고, 막 이런 것들을 문헌을 엄청나게 이제 다 이제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기서 알레르기 이런 반응에 좋다는 200개의 식물을 다 뽑아낸 거죠. 그래가지고 얘하고 얘 썼고 얘하고 얘 썼고 얘하고 얘 섞어가지고 다 엄청 이제 제일 효과 좋은 놈들을 고른 거죠. 그래가지고 2005년도에 세 가지 식물을 이제 고른 거고, 그래서 인체 적용 시험을 한 거고, 2010년도에는 이제 진짜 알레르기에 효과가 있다. 약물만큼 효과가 있다 해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11년도에 엘로케어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세 가지 식물이 이제 뽑혔냐면 피카오 프레토라고 해서 이것도 허브. 이게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이렇게 도깨비 풀이라고 이렇게 딱 던지면 우리 옷에 막 붙고 하는 그런 거, 그런 허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허브랑 계피라는 또 허브랑, 이게 허브라는 거는 옛날부터 약용식물이었잖아요. 약만큼의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허브 식물 두 가지랑 아세로라 씨랑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제가 뽑혀서 제품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과한 면역 반응을 억제하면 되잖아요. 항체를 많이 안 만들게 하면 돼요. 항체가 많이 만들어지면 많은 그 히스타민 생기고, 많은 히스타민 때문에 코막힘, 콧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딱 적당한 항체만 생기게 하면 돼요. 근데 진짜 이게 세 가지를 이제 섞었더니 훨씬 더 이게 면역 그 정상화 시키는 거죠. 이게 면역 반응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얘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면역 반응을 하나도 안 일어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면역 반응이 적당하게, 적당하게, 정상인처럼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이제 그 제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이걸 먹었더니 정상화, 면역이 이제 정상화되더라는 거죠. 적당한 항체만 생기더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빨간 줄이 약물이래, 약물. 그냥 대주군이 아니라 비염약 있잖아요. 비염약을 이제 먹이게 하고, 이거 이제 파란 줄은 우리 이제 엘로케어 제품을 먹이게 한 거죠. 엘로케어 제품을 먹이고, 여기 비염약을 먹이고. 그랬더니 2주간 먹였을 때 비염약보다 지금 이제 8시간 지난 뒤도 훨씬 더 효과가 좋지만 2주간 계속 먹였을 때도 훨씬 더 효과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염약 먹는 것보다 엘로케어를 먹으면 훨씬 안전하고 효과도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엘로케어 제품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진통제 같거나 아니면 그 항히스타민제 아니면 스테로이드밖에 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 알레르기 약 드시지 마시고 내 몸 면역 정상화 시켜줄 수 있는 엘로케어 드시면서 건강하게 알레르기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